최악의 시나리오, 뭐 최선의 시나리오,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리스크, 그리고 뭐 국정원 출신이나 기무사 출신을 영입한 것도 그 기관의 속성상 앞으로 뭐가 나올 수 있다. 이런 방안들에 대한 대처나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되게 마지막 일주일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짜 뉴스가 이제 많이 다닙니다.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그걸 막 퍼뜨리는, 그 다음에 흑색선전, 막 모함한 그 흑색선전, 그런 게 많이 다니고요. 또 심한 경우는 옛날 김대중 대통령 때는 자동차를 들이받기도 했죠. 트럭이 와가지고 자동차를, 유세 차량을 들이받기도 해서 그때 아주 크게 부상을 당하셨죠. 그래서 그 다리를 그때 쩔뚝쩔뚝 하시는 게 그때 다치셔서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막 운동원들끼리 또 일부러 충돌하기도 하고. 그렇죠. 요즘에도 제가 지난주에 광주에 갔더니 우리 유세 차량에다 저쪽 딴 당의 유세 차량이 와서 막 이렇게 부딪히고 그러면 또 시비를 거는 거죠, 시비를.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막 뭐라고 그럴까요? 좀 그 단말마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각별히 조심하라고 이제 당에서는 그 지침을 내리죠. 그거 말고 예전에 뭐 NLL처럼 뭐 어떤 큰 기술이 훅 들어온다든가 그런 시나리오도 있나요? 실제로 이제 그 새누리당 쪽이 후보가 그동안에 없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쪽에서 공작을 할 만한 팀들이 가동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아직.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것도 많이 훈련도 하고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가동이 안 되는 바람에 탄핵 국면 때문에 가동이 될 수가 없었죠. 그래서 뭐 그렇게 지난번 12년과 같은 국정원의 그 공작 이런 정도가 나오지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. 총리님이 막판 말 조심해야 된다. 예. 이렇게 막 강조를 하셨잖아요. 예. 근데 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?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된다. 저 이야기는 내가 한 걸로 편집해줘. 국정을 농단한 극우 보수 세력은 괴멸시켜야 된다. 이렇게 했는데 괴멸이라는 게 뭔데요? 스스로 무너져서 사라지는 거예요. 우리가 손댈 필요도 없습니다. 그 유승민 후보도 어제 토론회하면서 괴멸이라고 했잖아요. 그거는 좀 단어를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쓰는 말입니다. 건전 보수는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. 저는 유승민 정도라면은 건전 보수라고 봐요. 비교적.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두 날개가 있어야 나라가 균형을 잡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또 아주 또 편향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. 그래서 건전 보수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한 큰 기둥이 되죠. 그래야 서로 기량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올바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게 이제 스스로 자멸하라는 뜻으로 하신 말이라고 구차하게. 아니,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. 지금 철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하니까. 예, 그게, 내가 보기에는 선거 대선 끝나고 나면은 그 자유한국당의 구심점이 없지 않습니까, 지금. 홍준표 후보가 구심점이 될 수는 없어요? 뭐 예를 들어서 20% 이상 득표했다 하더라도? 그렇게 되면 진짜 망하게요. 그거는 지금 선거 때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홍준표가 나와서 저러는 것이지, 예,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도 격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아주 지금 말하는 수준으로 보면은 제가 본 보수적인 정치인 중에서 제일 맞으면 천박해요. 네? 이러면은 보수가 회복이 안 됩니다, 그거는. 그러면 계속 홍준표 후보가 건승을 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, 홍준표 후보에게? 그래서는 안 되죠. 정치는 곧고 선한 마음으로 해야지. 정치는 정말로 곧은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.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. 최악의 시나리오, 뭐 최선의 시나리오,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리스크, 그리고 뭐 국정원 출신이나 기무사 출신을 영입한 것도 그 기관의 속성상 앞으로 뭐가 나올 수 있다. 이런 방안들에 대한 대처나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되게 마지막 일주일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짜 뉴스가 이제 많이 다닙니다.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그걸 막 퍼뜨리는, 그 다음에 흑색선전, 막 모함한 그 흑색선전, 그런 게 많이 다니고요. 또 심한 경우는 옛날 김대중 대통령 때는 자동차를 들이받기도 했죠. 트럭이 와가지고 자동차를, 유세 차량을 들이받기도 해서 그때 아주 크게 부상을 당하셨죠. 그래서 비교적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두 날개가 있어야 나라가 균형을 잡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
그게 없으면 또 아주 또 편향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. 그래서 건전 보수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한 큰 기둥이 되죠. 그래야 서로 기량작용을 하면서 이게 올바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게 이제 스스로 자멸하라는 뜻으로 하신 말이라고 구차하게. 아니,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. 지금 철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하니까. 그게, 내가 보기에는 대선 끝나고 나면은 그 자유한국 다리를 그때 쩔뚝쩔 하시는 게 그때 다치셔서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막 운동원들끼리 또 일부러 충돌하기도 하고. 그렇죠. 요즘에도 제가 지난주에 광주에 갔더니 우리 유세 차량에다 저쪽 딴 당의 유세 차량이 와서 막 이렇게 부딪히고 그러면서 시비를 거는 거죠, 시비를.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막 뭐라고 할까요? 좀 그 단말마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각별히 조심하라고 이제 당에서는 그 지침을 내리죠. 그거 말고 예전에 뭐 NLL처럼 뭐 어떤 큰 기술이 훅 들어온다든가 그런 시나리오도 있나요? 실제로 이제 그 새누리당 쪽이 후보가 그동안에 없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쪽에서 공작을 할 만한 팀들이 가동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아직.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것도 많이 훈련도 하고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가동이 안 되는 바람에 탄핵 국면 때문에 가동이 될 수가 없었죠. 그래서 뭐 그렇게 지난번 12년과 같은 국정원의 그 공작 이런 정도가 나오지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. 총리님이 막판 말 조심해야 된다. 예. 이렇게 막 강조를 하셨잖아요. 예. 근데 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?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된다. 저 이야기는 내가 한 걸로 편집해줘. 국정을 농단한 극우 보수 세력은 괴멸시켜야 된다. 이렇게 했는데 괴멸이라는 게 뭔데요? 스스로 무너져서 사라지는 거예요. 우리가 손댈 필요도 없습니다. 그 유승민 후보도 어제 토론회하면서 괴멸이라고 했잖아요. 그거는 좀 단어를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쓰는 말입니다. 건전 보수는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. 저는 유승민 정도라면은 건전 보수라고 봐요.